오늘의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부전의 초기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몸이 지금 당장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들인데 아마도 무시하고 있을 거예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부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경고 징후를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초기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 스트레스 또는 체력 저하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심장이 절박하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신부전의 13가지 초기 징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발생하는 간단한 증상, 또는 밤에 갑자기 더 많은 베개를 필요로 하며 깨어나는 이유 등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무렵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언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구하는 경고 징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연구는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심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시 호흡 곤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무시하는 첫 번째 경고 징후는 이전에 쉬웠던 활동 중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격렬한 운동 후 숨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나 우편함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성 호흡 곤란, exertional dyspnea는 신부전의 가장 초기적이고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심장이 신체 활동 중 근육의 산소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효율적으로 펌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폐가 과도하게 일하면서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피로와 신부전 증상의 주요 차이점은 진행 과정입니다. 이전에 수월했던 활동이 이제 숨을 헐떡이게 하거나 일상적인 작업 중에 멈춰서 쉬어야 한다면 이는 심장의 도움 요청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다른 명백한 신부전 징후가 나타나기 몇 달 전에 종종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징후, 기좌호흡, 오르토피니아. 이 증상은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숨쉬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베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기좌호흡, 오르토피니아라고 하며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평평하게 누울 때 중력이 다리와 하체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이 폐정맥폐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혈관에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역류는 폐로 액체가 새어나와 누울 때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주요 심장학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기좌호흡은 신부전 환자의 약 80%에서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특히 교활한 이유는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추가 베개로 시작해서 2개, 그리고 안락 의자에서 잠을 자야 숨쉬기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선호나 편안한 문제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평평하게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이 여러 베개나 심지어 똑바로 앉아서 숨쉬어야 한다면 심장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징후,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 파록시멀, 녹터널 디스네아. 갑자기 깨어나서 숨을 헐떡이며 익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심장이 빨리 뛰며 공황 상태가 되고 앉거나 서야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공포스러운 경험을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이라고 하며 신부전의 심각한 경고 징후입니다. 이 증상은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낮 동안 다리에 축적된 액체가 몸 전체, 폐를 포함해 재분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미 손상된 심장이 이 갑작스러운 액체 증가를 처리하지 못해 급성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깨어나게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보통 잠든 후 2에서 4시간 후에 발생하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종종 사람들이 창문이나 문으로 달려가 신선한 공기를 필사적으로 찾게 합니다. 이 증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이를 악몽, 불안 또는 수면 무호흡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특히 빈도가 증가하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특정 패턴은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징후, 피로와 운동 내성 감소. 네 번째 경고 징후는 아마도 가장 흔하게 무시되는 것일 텐데 일상적인 작업을 피곤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피로입니다. 이는 휴식으로 개선되는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피로로 이전에 즐겼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핑하지 못하면 몸은 덜 중요한 장기에서 혈류를 전환하여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영역으로 보냅니다. 이는 근육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적게 받아 심한 피로와 약화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은 다른 명백한 심부전 징후가 나타나기 몇 달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피로가 운동 내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체 활동 후 회복 시간이 극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에너지를 주는 짧은 산책이 이제 긴 휴식을 요구합니다. 식료품 나르기, 계단 오르기 또는 샤워조차 피곤해집니다. 진행이 종종 점진적이어서 사람들이 생활 방식을 적응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활동을 피하고 핑계를 대거나 나이를 탓하랍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인 체력 저하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이 몸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징후, 발목이나 다리 부종. 심부전에 가장 눈에 띄는 초기 징후 중 하나는 발목, 발 또는 다리의 부종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초 부종, 페리페랄 에데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기와 다릅니다. 특히 하루가 끝날 무렵 점점 악화되는 지속적인 부종입니다.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하체에 고입니다. 또한 혈류가 적어진 신장이 나트륨과 물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합은 혈관에서 주변 조직으로 액체를 밀어내 부종을 유발합니다. 주요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말초 부종은 진단 시 심부전 환자의 약 70%에서 나타납니다. 부종은 보통 발과 발목에서 시작하여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말이 깊은 자국을 남기거나 저녁에 신발이 꽉 끼거나 이전에 편안했던 반지가 이제 너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심부전 관련 부종은 보통 대칭적이며 양다리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력으로 인해 하루 종일 악화됩니다. 부은 부위를 누르면 몇 초 동안 자국이 남는다면 이는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징후, 액체로 인한 급속한 체중 증가. 심부전에 가장 측정 가능한 초기 경고 징후는 액체 저류로 인한 급속한 체중 증가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점진적인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단 며칠 만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증가로 즉각적인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의학 지침에 따르면 하루에 2에서 3파운드 증가하거나 일주일에 5파운드 이상 증가하면 의료 제공자에게 긴급히 연락해야 합니다. 이 급속한 체중 증가는 실패한 심장이 호르몬 반응을 유발하여 신장이 소금과 물을 보유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체중 증가 1kg은 몸에 약 1리터의 과잉 액체를 나타냅니다. 영우는 이 체중 증가가 다른 증상이 명백해지기 전에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부종이나 호흡 곤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심부전 환자에게 매일 체중을 재라고 합니다. 이는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초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정상적인 체중 변동과 분명히 다릅니다. 일관되고 상승하며 종종 팽만감이나 포만감이 동반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징후, 야뇨증, 빈번한 야간 배뇨. 사람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하는 증상은 낮보다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뇨증 노투리아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이거나 취침 전에 액체를 마신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종종 간과되는 심부전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똑바로 서 있고 활동할 때 중력이 하체에 액체를 축적시킵니다. 고군분투하는 심장이 이 액체를 신장으로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에 누울 때 중력이 이 고인 액체를 순환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돕습니다. 갑자기 이 액체의 홍수를 받는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여 소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뇨증은 심부전의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때때로 호흡 곤란이나 부종 같은 더 명백한 증상 전에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종종 밤에 새부터 4회 깨어나 소변을 보며 각 에피소드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패턴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정상적인 액체 분배를 처리하지 못하는 심장의 무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8번째 징후, 누울 때 야간 기침이나 천명, 밤에만 또는 누울 때만 나타나는 지속적인 기침은 신부전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경고 징후입니다. 이는 감기의 생산적인 기침이나 알레르기의 마른 기침이 아닙니다. 종종 수면을 방해하고 앉아서 개선되는 지속적인 마른 기침으로 묘사됩니다. 이 야간 기침은 기좌호흡을 유발하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평평하게 누울 때 낮 동안 몸에 축적된 액체가 재분배되어 폐에 가벼운 액체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도의 장애로 인식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기침하는 것입니다. 의학문헌은 이 기침을 새벽 시간에 더 나쁘고 때때로 가벼운 천명과 동반된다고 설명합니다. 환자들은 기침이 거의 또는 전혀 가래를 생산하지 않거나 가끔 흰색이나 분홍빛 거품 같은 점액을 뱉으며 이는 폐에 액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징후라고 보고합니다. 이 증상이 특히 기만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알레르기, 후비루 또는 수면 조건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9번째 징후,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맥박, 심장의 리듬은 신부전에 대한 중요한 초기 경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 즉 심장이 펄럭이거나 쿵쾅거리거나 뛰어넘는 느낌은 신부전의 초기 단계에서 종종 발생하며 심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적절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불규칙한 리듬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휴식 중에도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거나 심장이 뛰어넘는 불편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슴에서 심장이 제주 넘기를 하는 듯하다고 묘사합니다. 주요 심장학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은 신부전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신부전이 위험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되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두근거림은 휴식 중이나 누울 때 더 눈에 띄며 불안이나 불편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은 많은 원인이 있지만 다른 신부전 증상과 함께 발생하면 심각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 10번째 징후, 현기증 또는 거의 실신하는 에피소드. 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거의 실신하는 에피소드는 신부전의 무서운 초기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약해진 심장이 특히 위치 변화나 운동 중 뇌의 적절한 순환을 유지할 만큼 혈액을 펌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빨리 일어나거나 운동할 때 몸은 정상적으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 톤을 조정하여 혈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심장은 이러한 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 뇌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심한 경우 실신을 초래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실신, 싱코페, 은신부전 환자의 약 20%에서 발생하며 때때로 다른 명백한 증상 전에 초기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오랜 시간 서 있음 또는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가벼운 운동으로 유발됩니다. 이 증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탈수, 약물 부작용 또는 뇌의 문제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다른 신부전 증상과 결합될 때 실신은 심각한 심장 출력 감소를 나타냅니다. 다음 11번째 징후, 복부팽만, 식욕부진 또는 조기 포만감. 소화 증상은 심장 건강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복부팽만, 식욕부진 또는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신부전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부전이 심장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 시스템, 소화기관으로의 혈류를 포함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장이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면 위장관으로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또한 복부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펌핑되지 않는 혈액으로 간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화 문제의 연쇄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위장 증상은 심장 문제와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가 종종 간과합니다. 환자들은 몇 입만 먹어도 불편하게 포만감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메스꺼움 또는 일반적인 소화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팽만감을 보고합니다. 신부전에서 발생하는 간 울혈은 상복부 오른쪽의 통증이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에 지속적인 압력이나 포만감을 느껴
먹기가 어렵다고 묘사합니다. 다음 12번째 징후, 구피모흡, 벤돔네아, 앞으로 구부릴 때 호흡 곤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매우 구체적인 증상이지만 신부전의 가장 확실한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구피모흡, 벤돔네아. 이는 앞으로 구부릴 때 30초 이내에 발생하는 호흡 곤란으로 신발끈 묶기, 바닥에서 물건 짚기 또는 싱크대의 기대기처럼입니다. 구피모흡은 2014년 의학문헌에서 처음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연구에 따르면 높은 심장 압력에 놀랍도록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앞으로 구부릴 때 복부 압력이 증가하여 횡격막을 밀고 가슴장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심장이 이미 높은 충전 압력으로 고군분투 중이라면 이 추가 스트레스가 빠르게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다음 13번째 징후, 차가운 손이나 발 또는 좁은 맥갑. 마지막 경고 징후는 사지에 느낄 수 있는 순환 변화와 관련됩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차가운 손과 발 또는 좁은 맥갑은 심장이 적절한 순환을 유지할 만큼 강하게 펌핑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발달하면 몸은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의 혈류를 우선시하여 손과 발로의 순환을 줄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차가운 사지를 초래하며 때때로 손톱이나 입술에 푸르스름한 색조가 동반됩니다. 따뜻할 때도 손과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좁은 맥압은 혈압 모니터링이 필요한 더 미묘한 징후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 읽기 사이에 40ml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크게 좁아지면 감소된 뇌졸량을 나타내며 심장이 각 박동으로 충분한 혈액을 펌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13가지 경고 징후 중 자신을 인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신부전은 조기에 발견되면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